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레스의 이해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1단원 진로 발달 이론, 2단원 직업 상담의 진단, 생소하고 암기할 것이 많았었잖아요. 드디어 스트레스의 이해, 알고 있던 내용들을 개념화만 시키면 되는 시간이라서요. 가볍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이해는요. 크게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두 번째, 이 스트레스의 이해의 핵심 단원인 직무 스트레스. 다 나오지만 세 번째, 이러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의 관리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현대인이면 누구나 다 받고 있어서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극과 반응에서 오는 상호작용으로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말이 어렵지 뭔가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적응하고자 하거나 더 잘하고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생 원인이 여기에 나타나듯이 다 부정적인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좋은 것, 또 멍 때리기 대회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멍 때리기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가 고파질 수도 있고 한 자세가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욕구가 발생되면서 또 스트레스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스트레스는 자극과 반응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라는 것.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갈등과 생활의 변화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은요, 말 그대로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얽혀 있을 때는 실제로 갈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또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있나 보면은요. 접근, 회피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한데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접근, 우리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때문에도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회피,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도 어떤 변화의 에너지를 투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 우와 완전 좋아가 아니라 좋은 것이 있어서 불편해진다라는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너무 잘해요. 좋죠? 그런데 너무 잘해서 하버드대 갈래, 예일대 갈래 벌써 선택하려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러면은 그것도 좀 스트레스인가요? 저처럼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사실 메뉴를 정할 때도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것은 그나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금세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접근과 회피의 갈등 이런 거는 좀 좋은 게 한 개 있고 나쁜 게 한 개 있으면은 좋은 거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선택 안에 A라는 선택을 하면 좋은 것도 하나 있고 나쁜 것도 하나 있고 B를 선택하더라도 좋은 것이 하나 있고 나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선택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은요. 승진을 하려면은 지방 근무를 해야만 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의 기회를 잃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 하나, 부정적인 요소 하나. 이 선택을 해도 긍정적인 요소 하나, 부정적인 요소 하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 예시가 그대로 등장해서 이게 무슨 유형이냐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확인하는 질문도 있고요. 또 접근 회피 갈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해서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야 하지만 그 목표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의를 묻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알면은 베스트지만
나는 용량이 하나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네, 그렇죠. 적금과 회피의 갈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직업상담사를 따서 그리고 취직까지 이어진다면 아주 적근이지만 이거 하는 것이 그냥 누워서 떡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선택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도 실은 크게 보면은 적근, 회피 갈등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 자, 회피, 나쁜 거 있으니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요. 이중 접근 회피 갈등, 이 하나를 선택하는데 좋은 거 2개, 나쁜 거 2개. B안을 선택할 때도 이 안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복합적이라는 거죠. 회사를 선택하는데 A 회사를 선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성장도 되고 월급도 많은데 좋은 거 2개 있네요. 근무 시간이 엄청 길고 우리 집이랑 출퇴근 시간이 엄청 멀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B 회사를 선택하면은 가깝고 그리고 뭐 한다 그럴까요? 분위기도 좋아요. 그런데 월급이 작고 계속 하던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서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합적인 선택들이 섞여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 버리시고 하나 남긴다면 뭘 남기라고요? 네, 그렇죠.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된다는 것이고, 2번째, 생활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변화, 뭐 너무나 다양하죠. 정말 배우자의 죽음, 뭐 거의 최고의 점수인데요. 이런 점수들은 홈즈와 라이가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미 다 점수로 체계화시켜 놨습니다.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결혼이라고 아니면은 또 뭐 좋은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진학, 뭐 대학교를 입학한다라든지 취직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몰라도 되지만 50점, 40점 다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가 투여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요. 홈즈와 라이가 보기에 1년 동안에 합계 점수가 이런 내가 발생한 일들을 체크해서 합계 점수가 300점이 넘어가면은 위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몇 점요? 네, 그렇죠. 300점입니다. 갑자기 영화 300이 생각나는데 그 페르시아 전쟁이었나요? 뭐 여하튼 간에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뭐 100만 명의 군사를 뭐 막았다 그러나요? 그래서 300명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죠. 자, 300점이 중증도 생활 위기로 질병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험입니다. 90점 이 앞에 있어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겪는데 90점, 아주 그 정도는 스트레스도 아닌데 90점이 중증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이거는 300인가 100점에서 100점, 150점 미만인가 그것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은 가볍게 문제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나머지 예시는요, 뭐 당연한 소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스트레스의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자, 정서적인 것은 2번째 나오는데요. 너무 당연해서 그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 우울, 무기력 안 봐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인 경우 위장 심혈관 질환 안 봐도 되겠네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꼭 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좀 스트레스 받아야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보다가 임박해 올 때 집중력도 높아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분명히 도움되는 것도 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신체적인 반응, 변화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에서 투쟁 도피라는 반응 들어보셨어요? 뭐 예전에 토끼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 사자를 만나면은 웃으면서 내가 드디어 만날 놈을 만났구나. 또는 동물의 왕 사자구나 하고 편안하거나 반갑지 않다라는 거죠. 토끼, 지금 사느냐 죽느냐로 본능적으로 바짝 옵니다. 그러면은 도망을 가기 편한 몸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뛰었죠?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돼서 도망갈 때 더 평상시보다 빨리 뛸 수 있고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소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배출물들을 바로 비워내게 됩니다. 우리가 쫄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실 도망을 가기 위한 최적의 신체의 조건으로 변화하는 상태인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각성이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반응이 어떤 것이 있냐, 풀어서 나오는 문제는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데 교감신경계라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교감신경계, 토끼 맞아. 그래야 빨리 도망간다고 했어 하시면서 기억 잘 하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분 좋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만빵인 상태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코티졸의 대분류인 호르몬이 이름이 17-OHCS인데요. 여하튼 스트레스의 반응으로 신체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합치는 17-OHCAS가 발생이 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어떤 반응이라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문 용어 나오시니까 여러분도 코르티졸이 마구마구 분비되고 계십니까? 이 정도쯤은 1, 2단원에 비해서 가볍게 넘어가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자, 스트레스, 누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연구해놨는데 살펴볼 건데요. 금방 얘기했듯이 생리적인 연구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나눠봤더니 17-OHCS라는 당뇨 부신 피질 호르몬,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17 나오는 이 호르몬이 나온다. 뭐가 한 세트라 그랬죠? 그렇죠. 코르티졸이랑 네, 맞습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머리, 인지적인 평가 이론입니다. 인지적으로요, 스트레스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요, 우리가 이 사건 자체가 위험한 일인가? 사자를 만났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건지, 그냥 이것은 적절한 자극이 되는 것인지 금방 사건 자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인지적인 평가 이론, 라자루스와 포크만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다 모르셔도 되고요. 세 번째, 종합적으로 재평가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모르셔도 됩니다. 스트레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스트레스의 사건 자체보다 지각과 인지과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렇죠. 생각,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 닥치는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셔도 맞는 말이네요. 1차 평가는 그렇죠. 사건 자체에, 2차 평가는 자신의 대처 능력, 3차 평가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아닙니다. 뭐라 그랬죠?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는데 3차 평가는 재평가라고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의 연구 이론입니다. 네, 세 번째,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는요, 나머지 안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직접 보시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셀리에가 일반 적응 증후군 3단계로 나눠놨구나. 첫 번째, 경고 단계입니다. 스트레스 온다. 네, 스트레스 지각했습니다. 놀랍죠? 잘 해결해야 돼요. 부담스럽죠? 저항 단계입니다. 안 받으려고도 하거나 해결하려고도 하거나 그 중간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탈진 단계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 늘 이 단계를 순서대로 찾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셀리에가 말한 일반 적응 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경고, 저항, 소진 아닌 것이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과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성과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에너지를 거기에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만 시험으로 우리가 딱딱 매칭하기에는 제목만 알고 계시면 된다. 첫 번째 경고 단계, 두 번째 저항 단계, 세 번째 소진 단계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반응 당연히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심장이 뛴다라든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신경계? 네, 교감신경계. 무슨 호르몬? 그렇죠, 코르티졸. 그리고 이런 코르티졸을 포함하는 전체 호르몬 이름 17-OHCS였습니다. 자, 나중에 음성 지원으로 다 들리면 좋겠지만은 여하튼 여러 번 보면은 시험지에 봤었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하고 그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는 것. 자, 일 중독과 소진이라는 증후군도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워낙에 많이 겪어서 일반 사람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 중독입니다.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이런 사람이 무슨 증후군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을 찾는데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로를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쉬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주말이나 휴일에도 쉬면 되는데 본인이 못 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 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행동의 특성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긴박함을 느낀다라든지 불안감을 느낀다라든지 촉박감을 느낀다라든지 정서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이 오겠죠. 계속 일만 하니까. 주말에도 만나는 사람이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니 만났는데 상대방이 불안해하는 그 사람과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도 격리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인지가 되지 않을 때 사실 타인과의 관계를 보면서 점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갖다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진,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요. 이런 단계가 계속해서 내가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하고 쓸 일만 생겼을 때 결국에는 탈진, 에너지 소진 단계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행동 특징만 알면 되는데요. 금방 올라왔던 우리가 봤던 이 행동 특징 예시가 그대로 나오니까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은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취감보다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각자의 열심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실 누구나 소진이라는 정상적인, 탈진이라는 정상적인 감정은 다 느낍니다. 시험을 다 보고 나면요. 어제까지 열심히 일했다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할 때 우와 신난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양가 감정으로 뭔가 허무한 것 같다.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건 이후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를 소진, 탈진,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매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도 이게 뭐지? 하고 이런 어떤 소진과 탈진의 감정 상태가 든다라든지 설거지 말고 또 뭐 있죠? 방을 쓰고 나서 인생의 한결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진과 탈진은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증후군으로서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다 이런 불면증이 생기고 계속해서 똑같은 감정이 반복되는 것이 증후군 단계로 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행동적인 특징만 나타나면서 기억을 뭐라고 하느냐, 니은을 뭐라고 하느냐, 보시면 아시겠죠? 기운 1 중독증, 니은 소진입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스트레스 하고요. 스트레스의 원인 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이나 인지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런 것들을 누가 뻔한 이야기를 이론화시켰나 해서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그리고 두 번째 여크스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긴장 정도가 좀 생길 때 성과가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에 성과도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너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올라와서 긴장도만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계속 더 증폭될 때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싶나요? 아니요. 이건 이제 내 손을 떠나는구나 하고 하기 싫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 U자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U자형이 거꾸로 뒤집어진 역유자형이다. 이것만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무 스트레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